선을 긋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고 뭐 이렇게 뭐 나스닥 200주선이 깨지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자꾸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스닥 200주선이라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요건 나스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지금 나스닥 기준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200주선이라고 하는 요 라인은 지금 추세선입니다. 약간 2010년대 중반부터 올라오던 추세선이었거든. 그러니까 추세선을 찍고 200주선으로 종가를 만들어내고 그러고는 반등을 줬어요. 그때가 자이언트 스텝 통수 쳤을 때, 요때가 여기에요. 자이언트 스텝 통수 쳤을 때. 그러니까 0.5% 올린다라고 했다가 응 아니야 0.75 올릴 거야 했던 요 통수에서 박살나고 난 뒤에 이 패닉이 멈춘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200주선이었고요. 요때 미국 시장을 도배했던 그 뉴스가 S&P 500 기준으로 3,500을 간다. 정확하게 이때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평선 200주 이평선, 이것도 200주입니다. 여기가 3,500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3,500 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했었거든. 근데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국제유가 200달러 갈 것이다. 그러고는 많은 분들이 나스닥 맞아 2만 간다, 18,000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고점이다 혹은 저점이다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야 이것도 뚫어 이러면 올라가야지, 야 이것도 뚫어 이러면 나락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그로성 발언이 거기에서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거기까지 실현되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게, 우리가 기억에 남는 그런 포인트들이 실현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락간다고 했던 부분은 실제로 나락을 갔으니까 팩트로 증명이 됐잖아. 그러면은 사람 뇌에서 그게 삭제가 되는데, 3,500 간다라고 했던 것도 결국에는 그 전에 나스닥 지지선에서 멈추면서 안 갔습니다. 근데 이때도 나스닥 200주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 나스닥 200주를 뚫냐, 나스닥 200주 터치한다 그러니까 이거 S&P 500 200주까지 갈걸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반등을 줬다가 201선에 처맞고는 떨어졌죠. 지금은 차트 매매를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공매도 때문 혹은 월스트리트가 좀 지수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수 매매 관점에서 오늘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여기에요. 요 라인, 요 부분을 지켜내느냐, 추세선이 됐든 아니면은 지금 200주선이 됐든, 그것도 아니면은 요게 전 저점 수준, 대충 비슷해요 추세선이랑. 그것도 아니면은 진짜 전 저점 수준인 1500, 여기 뚫리면 날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뚫리면은 그 소위 말해서 코스피도 이제 2000을 바라봐야지. 여기 뚫리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가냐, 여기서 반등 나오냐 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를 많이들 또 호사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항상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수가 박살이 나면은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모두 다 하락한다 혹은 모두 다 할인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지수 박살, 약간 이게 주식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야,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지수가 왜 빠지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이거는 1차원적인 거고, 소위 말해서 지수가 박살나는 부분이 이거죠. 선반영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왜 주식이 박살나? 실적이 감소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맞는 소리인데, 경기 침체가 무엇을 부를까봐, 지금은 부채 위기를 같이 부를까봐, 시가총액이 줄어들면은 얘네들이 뭔가 그 주식을 더 발행해가지고 돈을 모집하기도 어려워지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지고요, 신용도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친구들이 시장에서의 평가도 안 좋아지고요, 돈을 다들 안 빌려주는 거예요. 박살날 것 같으니까. 은행도 현금을 쥐고 있고 돈은 쉽게 안 빌려주고, 개인들도 우리 증자합니다 그러면 무슨 증자야 지금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은 기업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로 또 연결되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페드가 금리 인상 세게 못합니다, 협박입니다 라고 표현을 계속하는 이유가,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줄도산이라는 쪽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우리나라도 부채위기가 터지냐, 근데 부채위기를, 이게 주식시장의 폭락을, 저는 주식시장 폭락이 안 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에 주식시장이 여기서 20%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주식시장이 20%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 그러면은, 첫 번째, 한국도 마찬가지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용 터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용 터진다, 반대매매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주 1차원적인 거지. 왜? 우리가 주식시장 내에서 여기서 돈을 땡겨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반대매매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신용 터진다라고 했을 때 신용이 안 터지려면 뭘 해야 돼요? 신용이 안 터지려면은 밖에서 물타기가 들어오면 신용이 안 터지죠. 물타기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 반대매매 터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타기 돈은 어디서 와? 은행에서 온다? 은행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치? 은행이나 마통이나 아니면 신용대출이나, 많이 가면은 대부업이나 카드론이나 엄마 돈, 엄마 돈도 있는데 처갓집에서도 어이구네. 기존의 저축도 있을 수 있고요,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물타기 들어오는,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에서 들어오는 돈 말고 그 외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돈들이 부채잖아요. 이러한 돈들이 부채잖아. 근데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브레이너드도 지난 이제 8월
9월달에 얘기했습니다. 9월 초에 얘기했어요.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면은 불필요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불필요한 위기가 뭐예요? 이게 터진다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 한국도 그렇죠. 반대매매 해가지고 신용 줄어들면은 들어갈 만하다라는 얘기가 연초부터 나왔는데 계속 여의도에서 신용이 안 터지는데요. 신용이 안 터집니다. 신용이 왜 안 터지죠? 개인들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이유도 그냥 말 그대로 1차원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면은 신용 터지면 반등하는 게 맞지. 부채 싹 걷어내고 올라가는 게 맞아. 그러면은 주식시장 한번 이렇게 일주일 정도 박살나고 딱 올라오면은 깔끔해. 더러운 거 싹 청소가 되고 깔끔하지. 돈 있는 분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야 가자 이러면서. 문제는 근데 이 내려가는 급락하는 과정에서 뭐가 터져요? 이런 게 터지면은 얘네들이 부실해지잖아. 은행이 부실해질 리가 없다? 은행이 부실해질 리는 없죠. 걔들은 돈이 많으니까. 대신에 기업들도 부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페드가 주식시장 안 본다라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안 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주식시장 안 보고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 올렸는데 부채 위기 하면서 국가들이 넘어가고 은행들이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안 넘어가지. 근데 인도에 있는 은행이 넘어갔는데요. 어이구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저 옆에 봤더니 야 베트남에 있는 은행이 넘어갔네요? 왜 넘어갔을까요? 인도 은행이 돈을 빌려줬대. 야, 그랬더니 갑자기 일본에 있는 은행이 넘어가요. 왜? 베트남 은행이 돈을 빌려줬대. 야, 그러니까 모건스탠리가 넘어가요. 왜? 일본 은행이 돈을 빌려줬대. 오이씨. 연쇄부도. 금융위기는 시스템위기라는 말이 저거거든요. 지금은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디서 뭐가 털지 모르니까 주식시장을 안 본다? 안 보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은 볼 수밖에 없어. 우리 아케고스 캐피탈이라는 거 우리 빌황형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황형이 날려먹은 돈이 얼마다? 5조 원 날렸어요. 근데 그 5조 원 날리면서 누가 타격 입었습니까? 글로벌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이 개폭탄을 쳐맞았죠. 그게 한 사람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헤지펀드가 은행 하나를 2년 동안 3년 동안 수익 보는 걸 한 방에 날려먹었어.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케고스 캐피탈이 동시에 10개가 터지면은 도지로 복구한 거 구라예요. 네, 아직까지 밝혀진 거 없습니다. 아케고스 캐피탈이 10개가 동시에 터지면 그 부채가 그 레버리지가 어디서 온 거를 지금 모른다는 거야. 그 레버리지 그 부채가 어디서 온 건지를. 크레딧 스위스가 이번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던 게 아케고스 캐피탈에 돈 빌려줬던 걸 지가 독박을 썼잖아요. 그게 10개만 터져도 골로 가는 거니까 주식시장이 날아가면 중앙은행도 대처가 안 돼요. 왜? 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 부도 났다 저거 빨간 딱지 붙었는데 요 이러면 금리를 낮추겠습니다. 늦어.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페드 풋 혹은 연준의 피봇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시장에서도 이번 FOMC 전까지 8월달까지 계속 연준 피봇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연준 피봇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간 이유가 일단은 연준이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여전히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선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나스닥 200주선이나 S&P 500 200주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깨고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내려갔는데 이거를 만약에 깬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준이 아느냐? 연준이 몰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켜내는 걸 보고 물타기를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 FOMC가 끝났어. 여기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지켜내면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죠. 지켜내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연준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연착륙을 바라지만 연착륙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경기가 박살나는 걸 바라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경기가 박살나면 소위 말한 연준이 돈을 풀면서 인플레를 만들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조지는 거야. 야, 미국 이걸 바랄까요? 안 바라지. 왜? 미국 달러에 대한 혹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경기가 박살나는 거를 지금 연준은 용인할 수가 없어요. 연준이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러시아 탓을 하고 계속 중국 탓을 하고 계속 공급망 탓을 했던 이유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책임 회피를 해야 되고 달러에 대한 신용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 미국이 앞으로도 미국으로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야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무너지고 이번에 부채 위기가 크게 와버리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어요. 미국 중심에 미국 연준 중심에 달러 중심에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도 등에 식은땀 흘리면서 발동동하고 있는 거야. 달러를 못 믿는다 미국을 못 믿는다 이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지. 무조건 현금 혹은 무조건 원자재지. 무조건 금이지 지금. 그러면 그래서 그런 상황은 가정을 안 하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야 더 떨어질 거야. 그러면은 들고 있는 돈 싹 바꿔가지고 금으로 다 바꿔야지. 땅바닥에 다 묻어놔야지. 지금의 화폐 통화 시스템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연준이 못 막아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언젠간 하락이 멈추고 올라가겠죠. 언제 올라갈런지 현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번 하락이 시드를 불릴 기회겠죠.
저는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하락이, 그게 지금 하락이 멈추고 올라간다.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99% 오는 미래입니다. 그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상황, 지금 자리, 지금 위치에서 더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건 이건 1%의 확률이에요. 99%의 확률로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만약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반등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 찍고 돌리는 게 돈을 벌 기회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FOMC로 인한 급락, 연준의 정책으로 인한 급락이 다시 올라가더라도 빠질 것은 실적이 됐든 선거가 됐든 유럽 위기가 됐든 분명히 조정은 또 올 겁니다. 지금은 하단이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단이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제가 밑을 지지를 못하고 뚫려 내려가면 이거 부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서 또 막히잖아. 만약에 오늘 뭐 바닥 찍고 돌린다 치자. 그럼 앞으로 바닥 이렇게 얘기할걸? 앞으로 바닥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대신에 상방도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겠지. 자, 이번 S&P 500 열차 올라가봤자 저기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방향성도 앞으로는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 자, 따라단딴딴딴딴딴딴딴딴 죽는다.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야. 많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고점이라고 하는, 연고점이라고 하는 나스닥 뭐 15,000 나스닥 14,000, 15,000 얘기가 내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표현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결국 경제는 성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뭐 각 이벤트나 뭐 실적이나 따라가지고 우상향은 할 텐데, 이 우상향 각도가 우리가 이제 골디락스라고 불렀을 때 연평균 얼마? 연평균 10에서 15%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향 각도가. 지금 밑에 보이는 여기가 대충 3,700으로 잡고 여기 고점을 대충 뭐 4,100 정도로 잡았을 때 1년 뒤에 15% 올라간다고 가정해보자. S&P 500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숫자를 때려야 되는 게 4,100에 1.15 해보면은 1년 뒤에 여기가 얼마예요? 1년 뒤 기준에 여기가 4,700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15% 성장해서 1년은 가야 전 고점 수준 4,800이라는 수준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라 따지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데 4,500이지. 2년 정도 있어야 2021년 고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야 경기 전망 안 좋대, 뭐 경기 침체 온대, 야 그럼 좀 더 기다가겠네? 10%밖에 못 오르겠네? 아니면은 5%밖에 못 오르겠네? 이러면은 올해 연말에 4,500도 오르겠네? 내년에 야 4,500 겨우 가겠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지. 4,100에서 4,500을 가는 것도 10% 성장하는 거예요. 골디락스 때 연 평균 10에서 15% 올랐다니까. 연평균.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코스피 기준. 동일하게 미국이랑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지금 2,300에서 2,500에서 놀고 있어. 10% 오른다고 치면은 2,750이에요. 10% 오르면. 물론 내년도는 삼성전자 특별배당이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은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보면은 내년도 2,750이면 코스피 적정주가야. 바닥 2,300이면은 내년도 바닥이면은 2,500.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우상향이 좀 어렵죠. 횡보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식으로 가려면은 기업들이 미국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미국식으로 ESG 경영 주주환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년도에도 2,500 전후. 미국은 내년도에는 4,500 전후. 내후년에는 우리나라는 그대로 2,500 전후. 미국은 4,800 전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바닥 지켜야 돼, 지금. 바닥 지켜내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죠. 지금 S&P 500이 4,710이거든요. 3,710이거든요. 3,710이면 거의 지금 여길걸? 많이 빠졌다. 3,710 여기네. 여기. 겁나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적어도 좀 말아 올려주던가 버티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이걸 꿈꿀 수 있어. 이거를 이 흐름에 이걸 꿈꿀 수 있다고. 이거를 제가 지금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레버리지 쓴다고, 그거는 미국이 금리를 낮출 때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저금리 상황일 때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를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3,695까지 밀렸다.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은 그 부분은 뭐 내용이 나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유 빡칩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바닥 확인이 중요한 이유.